김제동의 고액 강연료에 관련된 이야기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서 이거에 대해서 강연료를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집계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그 전에 아주 유명한 좌파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런 고액 강연에 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자료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6년이었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시간 강연하고 강연료로 1,000만 원은 강연료가 아니라 뇌물이다. 원래 이런 강연이라는 것이 합법적인 뇌물 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지금 김제동 얼마 안 그러면 됐네요. 2016년이면. 이게 이제 그 김영란법 관련해서 부정수수와 뭐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김제동한테는 또 적용을 또 안 하겠죠, 유시민은. 그런데 어쨌든 유시민의 주장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강연료는 뇌물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곳이 많이 있는데 이곳이 지금 1,000만 원 이상 강연료를 준 곳을 다 합쳐보면 이 정도면 뭐 뇌물수수로 징역을 좀 몇십 년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까지 집계된 현황을 보면 강동구, 도봉구, 동작구, 예천군, 아산시, 논산시, 김포시, 시흥시, 세종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양산시, 제주시,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인가요? 예,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총 금액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억 8,990만 원입니다. 우와. 이야, 3억이네, 3억. 그니까요. 네, 3억 조금 안 되는 3억인데. 네. 이게 1년간입니까? 아, 이게 지금 이제 2016년인가부터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뭐, 어쨌든 간에, 김제동이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강연에서 3억 가까이를 벌었다고요? 1년에 거의 1억, 이건 이제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밝혀지게 된다 그러면 더 나올 텐데, 그러면 이 강연료로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본인이 뭐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이 다 거짓으로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1,000만 원 받아도 사실 본인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본인은. 아유, 그럼요. 당연히 그런 1,000만 원이 거잖아요. 넘는 돈 아니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한 달에 1,000만 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고, 그리고 보통 연봉 1억에 실수령액이 600만 원이 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연봉으로 따져도 억대 연봉을 받는 건데, 도대체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억대 연봉을 받아? 할 줄 아는 거는 뭐 있겠죠. 이거 구라를 터는 거 있는데, 그 구라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을 정도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정원이 뭐 다보스 포럼에서 부회장도 하고 사회적 저명도, 인지도 다 있는데 얼마 정도 강연료 받습니까? 강연은 요즘에 안 부르더라고요. 블랙리스트가 되신 건가요? 이것을 보면 이제 지금 현 상황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본인들이 지금 블랙리스트, 게다가 화이트리스트까지 얘기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탄압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걸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본인들은 이제 리스트만 이제 종이로 안 적었다 뿐이지 지금 머릿속에는 자신들의 리스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서 자기네들이 챙겨줘야 될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액 강연료를 주면서 초청을 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야, 그거 뭐 시장에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 연예인들이 뭐 몇백만 원을 받던, 몇천만 원 아니면 또 수억을 받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인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 시장에서 이건 형성된 가격이 아니에요. 이건 국민 세금으로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국민 세금을 그런 강연료에다가 과도 지급을 하느냐? 또 국민 세금으로 내는 이 지자체들을 보면은 죄송하지만 우연찮게 다 민주당 계열이에요. 민주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국민 세금을 내고 이런 유명 방송인한테 고액의 강연료를 한다?
이거는 뭔가가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 김재동 씨에 대한 이런 분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딴 것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아시지만 우리 서울시 의원 중에 한 명이 여명 시의원이 있습니다. 예, 여명 씨요. 예, 여명 시의원이 지금 하나,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방송인 김미화 씨 있잖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김미화 씨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관련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얼마 정도 강연을 했고, 얼마 정도를 지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라면서 자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그럼 서울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꾹 참으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혹여라도 그 자료가 나왔을 때, 또 다른 같은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들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탄압을 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이미 벌써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선적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것도 그런 부분이 저는 우려스럽고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 강연료 문제가 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오늘은 탁현민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자신의 강연료는 뭐 학교는 100만 원, 네, 뭐 그리고 지자체는 300만 원, 기업은 1,550입니다. 1,550만 원이요? 네. 아우,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줘요? 탁현민 1,500만 원은 좀 세다. 저는 뭘 알려주는 거야, 탁현민 나가서?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사실 이 사람이 학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경력상이 좋은 것도 아닌데 스펙이라고 그러면 행정관인데 제 주변에 청와대 나온 행정관들 부지기수예요. 그 주변에 저도 있었던 아는 사람 분들 그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못 봤는데 무슨 깡이지 이 사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약간 준조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그 시민단체들이 난리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강연에서 돈을 쥐어주면 야, 돈 받았으니까 오늘은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국회의원도 하셨고 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또 상당히 이제 주요한 일을 했으니까 힘이 있을 때잖아요. 네. 그때 나갔을 때 기업이나 이런 데도 나갈 수 있으니까 보통 얼마 받았는지 요즘은 없다고 쳐도. 아니요, 그때도 저는 기업에 나갔을 때 아니면 이런 강연을 안 받았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유우파 그리고 보수라고 일컫는 우리 진영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체면상 그리고 그쵸, 저도 그래요. 예,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돈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건 사회봉사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컨텐츠를 이렇게 공유를 하는 개념이지 내가 돈 안 주면 안 나가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소정에 뭐 방송에 나가면 소정에 이제 출연료 같은 거는 받긴 했지만 거의 아마 한 맥시멈으로 받아봤자 20만 원 거기서 뭐 떼고 나면 한 18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요 정도였지. 네. 그것도 1시간 넘게 하면서 네.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하죠. 지금의 문제는 또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고액 강연료뿐만 아니고 KBS에서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KBS도 아시다시피 그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과연 그 정도 뭐 6억인지 7억인지 뭐 수많은 돈이라고 그때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 근데 그것이 누가 봐도 굉장히 편협적이고 편파적으로 그 사람한테 특히 이런 고액의 출연료를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눈에 봐도 굉장히 챙겨주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드러내놓고 해야 되는 건가. 매우 지금 마음이 씁쓸합니다, 사실. 신 화이트리스트 같아요. 신 화이트리스트 막 챙겨주고 서로 문고리 말이죠. 리스트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고리 리스트. 예, 청와대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액 강연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문고리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렇죠. 이 좌파들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지금 기업과 그다음에 지자체를 다니면서 수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는데 뭐 우리 홍철 기자도 강연 다녔지만 강연료가 세지 않죠.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보통 3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뭐 제가 특별히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책정돼 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그렇게 받았는데요. 뭐 가끔씩 먼 곳에 가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 그 거마비 있죠. 그러니까 교통비 이쪽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제일 많이 받아봤자 한 4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네.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책정이 따로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책정된 금액이라는 게 뭐 1,500만 원이면은 그게 따로 책정돼 있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굳이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군데를 계속 나가면은 아 다음 주엔 무슨 얘기할까 고민하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를 시청자분들께 그러니까. 공급하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지자체 많습니까? 한 바퀴 싹 돌면은 컨텐츠 하나 갖고 1년을 먹고 사는 거. 근데 그 강연 듣는 사람 겨우 한 200명, 100명 요 수준일 텐데 네. 이게 생중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뭐 컨텐츠 남는 것도 없는데 네.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쨌건 말이죠.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정권 블랙리스트로 다 깜빵 갔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지자재 포함한 화이트리스트로 다 깜빵에 쳐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고요. 자, 또 다른 기사로 넘어가는데 홍철기 기자. 예, 좀 영화